이 냄비 아직도 여기 있네. 10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, 같은 자리에 앉아 된장찌개만 시키던 노인.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가 한 달 만에 나타났습니다. 그런데 이번엔 손님이 아니라 앞치마를 두른 채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. 주방 구석구석을 너무나 잘 아는 이 노인. 도대체 이 식당과 노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당신의 눈시울을 붉힐 한 그릇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. 시골 읍내 한복판,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는 백반집이 하나 있었습니다. 행복식당이라는 이름도 무색하게 페인트는 벗겨지고 유리문엔 금이 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작은 식당은 10년째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. 주인은 박순자 사장, 65의 과묵한 여인이었습니다. 박 사장은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. 쌀을 씻고 밥을 짓고 된장찌개 국물을 우려내는 일상. 그 일상 속에 특별한 손님이 하나 있었습니다. 바로 최영수 노인이었습니다. 72살의 그는 사계절 내내 같은 시간,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. 된장찌개 백반 한 그릇. 어서 오세요, 어르신. 오늘도 된장찌개시죠? 박 사장의 인사에 최 노인은 고개만 까딱이며 창가 자리에 앉곤 했습니다. 말이 없는 손님이었지만 그의 존재는 식당의 시계추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. 아침 7시 30분 정확히 그 시간에 최 노인은 나타났고 20분 뒤면 자리를 떴습니다. 10년이란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. 명절에도,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, 눈이 무릎까지 쌓인 겨울날에도 그는 어김없이 왔습니다. 박 사장은 그런 최 노인이 신기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. 누군가 변함없이 자신의 밥상을 찾아준다는 것,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으니까요.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? 최 노인의 자리가 비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 이틀은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. 일주일이 지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. 보름이 지나자 박 사장은 밥을 하면서도 자꾸 문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. 혹시 오늘은 오실까?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건 아닐까? 한 달이 지났습니다. 창가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박 사장은 아침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. 다른 손님들도 눈치챘는지 그 어르신 요즘 안 보이네요 하고 물었습니다. 박 사장은 그저 그러게요. 어디 편찮으신가 봐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. 어느 비 오는 아침 박 사장은 된장찌개 냄비를 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. 어르신 괜찮으시려나? 한 번이라도 찾아뵐 걸 그랬나 하지만 최 노인이 어디 사는지 집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. 10년을 매일 봤지만 정작 그에 대해 아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. 그저 말없이 밥을 먹고 가던 손님. 그뿐이었습니다. 식당은 여전히 돌아갔습니다. 손님들이 오고 가고 밥을 짓고 반찬을 내고. 하지만 박 사장의 마음속엔 묘한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. 마치 오랜 친구를 잃은 것 같은, 가족이 떠난 것 같은 그런 허전함이었습니다. 매일 보던 사람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가 이렇게 크구나. 그제야 깨달았습니다. 그렇게 한 달 보름이 흘렀습니다. 어느 쌀쌀한 가을 아침, 박 사장은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열고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된장찌개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. 시계는 7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. 딸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박 사장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.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최영수 노인이었습니다. 한 달 반 만이었습니다.
반가움보다 놀라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.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. 최 노인은 평소처럼 창가 자리로 가지 않았습니다. 대신 카운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그리고 손에는 낡은 청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. 사장님, 안녕하십니까? 평소엔 고개만 까딱이던 노인이 처음으로 제대로 인사를 건넸습니다. 박 사장은 어리둥절했습니다. 어르신, 그동안 어디 편찮으셨어요? 걱정 많이 했습니다. 박 사장의 말에 최 노인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. 죄송합니다. 조금 일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사장님,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. 혹시 여기서 일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? 박 사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. 네, 일이요?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심심해서 미치겠습니다. 월급은 안 주셔도 됩니다. 그냥 뭐라도 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. 박 사장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. 10년을 매일 보던 손님이 갑자기 일을 하겠다고 나타난 것입니다. 황당하면서도 한편으론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에 차올랐습니다. 어르신, 그러실 필요 없는데 하지만 최 노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. 부탁입니다. 그냥 하루만이라도요. 결국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럼 오늘만 해보시죠.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. 최 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. 10년 만에 처음 보는 그의 미소였습니다. 그는 가방에서 깨끗하게 빤 앞치마를 꺼내 둘렀습니다.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. 그날 최 노인은 놀라운 손놀림을 보여주었습니다. 손님이 나가면 재빠르게 상을 치우고 그릇을 씻고 반찬을 채워 넣었습니다. 마치 수십 년 식당 일을 해온 사람처럼 능숙했습니다. 박 사장은 그런 노인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. 어떻게 손님이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을까?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최 노인은 쉬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박 사장에게 이건 제가 할게요 하며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. 파를 다듬고 콩나물을 씻고 김치를 꺼내 놓는 일까지. 그의 움직임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. 저녁 영업이 끝나고 박 사장은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댔습니다. 최 노인도 앞치마를 벗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. 사장님,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. 노인의 말에 박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. 무슨 말씀을요? 제가 감사하죠. 어르신 덕분에 오늘 일이 한결 수월했어요. 그날 밤 박 사장은 침대에 누워서도 오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. 한 달 반 만에 나타난 손님이 이제는 일손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니. 그리고 묘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.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일한다는 것, 혼자가 아니라는 것.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. 다음 날 아침 박 사장은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도착했습니다.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둘렀는데 놀랍게도 최 노인이 이미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. 어르신, 벌써 오셨어요? 최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일찍 오는 게 습관이라서요. 그날부터 최 노인은 매일 나왔습니다. 그것도 손님으로가 아니라 일손으로 말입니다. 박 사장은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. 70이 넘은 노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게 미안했으니까요. 하지만 최 노인은 오히려 즐거워 보였습니다. 일할 때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손님들에게 농담도 건넸습니다. 어르신, 오늘 된장찌개 진짜 맛있네요. 단골 손님이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. 최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그럼요. 우리 사장님 솜씨가 일품이지요. 제가 10년 먹어봐서 아는데 이 동네에서 제일입니다.
그의 말에 박 사장은 얼굴이 붉어졌고 손님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. 이상한 일이었습니다. 최 노인이 오고 나서 식당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. 그는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. 어제 손자 생일이었는데 케이크를 못 먹더라고요 하는 손님에게는 그럼 오늘 우리 식당 미역국이 생일상이네요 하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. 박 사장은 그런 최 노인을 보며 신기했습니다. 10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밥만 먹던 사람이 이렇게 활달한 사람이었다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. 아니, 어쩌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숨겨져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손님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. 사장님, 요즘 식당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뭔가 따뜻한 느낌? 박 사장은 최 노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. 어르신 덕분이에요. 저 혼자서는 못 만드는 분위기죠. 최 노인은 쑥스러운 듯 손을 내저었지만 그의 얼굴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.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호흡은 더 잘 맞았습니다. 박 사장이 국물을 끓이면 최 노인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. 박 사장이 주문을 받으면 최 노인은 상을 차렸습니다.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. 마치 수십 년을 함께 일한 파트너처럼요. 어느 날 저녁 단골 손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. 사장님, 어르신은 아들 되시나요? 둘이 정말 잘 맞으시네요. 박 사장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. 아니에요. 그냥 우연히 함께 일하게 됐어요. 하지만 마음속으론 생각했습니다.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가는 것 같다고. 최 노인도 변했습니다. 처음 왔을 때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. 혼자 있을 땐 무표정했던 얼굴이 이제는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. 일하면서도 즐거워 보였고 손님들과 이야기할 때면 눈이 반짝였습니다. 박 사장은 그런 노인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. 어르신, 정말 고맙습니다. 어느 날 밤 박 사장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. 뭐가요? 최 노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. 어르신 덕분에 가게가 웃어요.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. 박 사장의 말에 최 노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는 조용히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. 저야말로 감사합니다.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식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.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조차 편안했습니다.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.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. 이제 최 노인 없는 식당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. 그는 단순한 일손을 넘어 식당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. 박 사장도 이제는 최 노인에게 많은 걸 맡겼고 노인은 그 신뢰에 보답하듯 더욱 성실히 일했습니다. 하지만 어느 날부터 박 사장은 묘한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. 최 노인이 가끔 주방 한쪽에 멈춰서서 벽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.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고개를 젓고 다시 일을 하곤 했습니다.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? 박 사장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. 어느 오후 손님이 없는 한적한 시간이었습니다. 박 사장은 설거지를 하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. 최 노인이 오래된 냄비 앞에 서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. 여기 냄비는 그대로네 20해가 넘었는데 아직도 여기 있구나. 그의 손가락이 냄비 손잡이를 쓰다듬었습니다.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박 사장은 물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. 최 노인은 계속 혼잣말을 했습니다. 이 자리가 아직 있네. 여긴 김치 냉장고를 놨었는데 옮겼구나.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.
마치 이 공간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.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. 박 사장이 창고에서 오래된 양념통을 꺼내자 최 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. 아, 이 통? 이거 아직도 쓰시는군요. 그는 양념통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. 이거 손잡이 부분에 금이 가 있죠? 20년 전에 제가 떨어뜨려서 그랬거든요. 박 사장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. 20년 전? 자신이 이 가게를 인수한 게 10년 전인데 최 노인은 어떻게 20년 전 일을 알까? 더욱 이상한 건 정말로 그 양념통 손잡이 부분에 작은 금이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. 박 사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. 어르신 혹시 이 식당에 대해 뭔가 아시는 게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. 하지만 최 노인은 화들짝 놀란 듯 양념통을 내려놓았습니다. 아, 아닙니다. 그냥 오래된 물건이라 그런 것 같아서요. 그리고는 황급히 다른 일을 하러 갔습니다. 그날 밤 박 사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. 최 노인의 행동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. 혼잣말, 물건들을 대하는 태도, 이 공간에 대한 묘한 익숙함,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. 마치 이 식당이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. 다음 날 박 사장은 최 노인을 더 유심히 관찰했습니다. 노인은 일을 하면서도 가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. 그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. 그리움? 아니면 후회? 박 사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. 하지만 분명한 건 최 노인에게 이 식당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. 어느 저녁 최 노인이 식당 뒤편 작은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. 그 창문은 오래되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는데 노인은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. 예전엔 이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와서 참 좋았는데 그의 혼잣말이 다시 들렸습니다. 박 사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.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일까? 그리고 이 식당과 어떤 관계였을까? 박 사장은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.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엔 뭔가 조심스러웠습니다. 최 노인이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. 대신 박 사장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. 동네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. 다음 날 오후 박 사장은 식당 근처 슈퍼를 운영하는 김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. 김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40년을 산 토박이었습니다. 할머니, 혹시 최영수 어르신 아세요? 우리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인데요. 김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. 최영수? 저 양반이 거기서 일해? 놀란 표정이었습니다. 네, 한 달 전부터요. 근데 할머니, 그분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? 박 사장의 질문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. 그럼 모르고 있었구만. 순자 씨, 저 양반 말이야.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. 20년 전엔 그 식당 주인이었어. 박 사장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. 네, 주인이요?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때 그 식당 이름이 뭐였더라? 아, 행복식당이었지. 최 씨 부부가 30년을 운영했어. 그땐 장사가 정말 잘 됐지.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끊이질 않았어. 근데 할머니는 말을 멈췄습니다. 박 사장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. 근데 20년 전쯤 최 씨가 보증을 잘못 썼나 봐.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지. 식당은 물론이고 집까지 다 날렸어. 부인은 그 충격으로 병을 얻었고 결국 몇 년 후에 돌아가셨어.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최 씨 혼자 남았지. 박 사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. 그렇다면 10년 전 자신이 인수한 이 식당이 최 노인이 30년을 일군 곳이었다는 말인가요?
그 후로 최 씨는 이 동네를 떠났어.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. 근데 몇 년 전부터 다시 보이더라고. 매일 그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가더군. 10년 동안이요? 박 사장이 물었습니다. 그래, 10년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은 시간에 가더라고. 사람들은 다들 말했지. 저 사람 아직도 그 식당을 못 잊는구나. 자기가 세운 곳을 남이 하는 걸 보러 매일 가는구나 하고. 박 사장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. 10년 동안 최 노인이 매일 찾아온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. 그는 손님이 아니라 옛 주인이었습니다. 자신이 30년을 바친 곳을 모든 걸 잃고도 놓지 못해 매일 찾아왔던 것입니다. 그 사람 참 딱한 인생이지. 한때는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갔던 식당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혼자 쪽방에서 살고 있대.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하고. 할머니의 말에 박 사장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. 식당으로 돌아오는 길, 박 사장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.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. 최 노인이 주방 구석구석을 아는 이유, 오래된 물건들을 소중히 다루는 이유, 혼잣말하며 그리워하던 이유. 이곳은 그에게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. 식당에 도착하자 최 노인이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. 김치를 담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. 박 사장은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.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심정으로 일하고 있을까? 자신이 세웠던 식당에서 이제는 남의 일손으로 일하면서 최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.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.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박 사장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가슴이 아팠습니다. 동시에 생각했습니다. 이 사람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? 며칠이 지났지만 박 사장은 최 노인에게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.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,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. 최 노인도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성실히 일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박 사장의 눈에는 그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였습니다. 냄비를 만질 때의 애틋한 손길, 식당 구석구석을 닦을 때의 정성, 손님들을 대할 때의 자부심. 그 모든 것이 이 공간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이제는 알았습니다. 박 사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. 자신이 무심코 운영하던 이 식당이 누군가에겐 인생의 전부였다는 사실이. 어느 금요일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둘만 남았습니다. 평소처럼 설거지를 끝내고 정리를 마쳤습니다. 최 노인이 앞치마를 벗으려는데 박 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. 어르신, 잠깐만 앉아 계시겠어요? 노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. 박 사장은 차를 2잔 끓여 테이블에 놓았습니다. 그리고 최 노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.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. 최 노인이 먼저 물었습니다. 무슨 일이신가요, 사장님? 박 사장은 찻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망설였습니다.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. 어르신, 제가 알게 됐어요. 최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. 뭐요? 박 사장은 최 노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. 이 식당이 어르신 거였다는 것, 30년을 여기서 일하셨다는 것,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. 모든 걸 잃으셨다는 것. 최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찻잔만 바라봤습니다. 박 사장은 계속 말했습니다. 10년 동안 매일 오신 이유도 이제 알겠어요. 그냥 손님이 아니셨죠. 어르신한테 이곳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. 한참의 침묵 후 최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.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. 들키고 말았네요.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.
미안합니다, 사장님. 숨긴 건 아니고 그냥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. 아니에요. 괜찮아요.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. 최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. 30년을 여기서 살았습니다. 아침에 눈 뜨면 이 식당이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이 식당이었죠. 아내와 함께 하나하나 만들어간 곳이에요.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. 손님들 얼굴 하나하나 다 기억해요. 단골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다 봤죠. 이 식당은 제 인생 그 자체였어요. 근데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. 보증을 잘못 썼어요.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기를 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. 식당도, 집도, 아내의 건강도. 아내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었고 몇 년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. 자식들은 원망 가득한 눈으로 떠나갔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. 전 그 후로 이 동네를 떠났어요. 차마 이 식당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. 몇 년을 방랑하다가 결국 다시 돌아왔어요. 그리고 매일 여기 와서 밥을 먹었죠. 바보 같지만 이곳에 오면 아내도 보이고 젊었던 제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았어요. 박 사장은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. 최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. 10년을 그렇게 왔어요. 사장님이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보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어요. 사장님은 제가 못 지킨 걸 지키고 계시니까. 한 달 전에 안 온 건 노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. 더는 못 견디겠더라고요. 그냥 보기만 하는 게. 그래서 결심했어요. 다시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고. 설령 주인이 아니어도 일손이라도 좋으니 이 자리를 지키고 싶다고. 최 노인은 박 사장을 바라봤습니다. 그땐 다 잃었지만 이 자리만은 지키고 싶더군요. 제 손으로 다시 불을 밝히고 싶었어요. 바보 같은 욕심이죠?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. 박 사장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. 그리고 최 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. 아니에요. 전혀 바보 같지 않아요. 목소리가 떨렸습니다. 그럼 이제 같이 다시 밝혀봐요. 어르신 혼자가 아니라 우리 둘이서. 최 노인은 놀란 듯 박 사장을 바라봤습니다. 사장님, 박 사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. 어르신, 이제 같이 이 식당 지켜요. 어르신의 식당이자 제 식당으로. 우리 둘의 행복 식당으로.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.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. 최 노인은 더 이상 숨길 게 없었고 박 사장은 그를 진정한 동료로 대했습니다. 아니, 동료 이상이었습니다.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. 두 사람은 함께 식당의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. 어르신, 예전엔 어떤 메뉴가 인기였어요? 박 사장이 물었습니다. 최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. 그때는 김치찌개가 유명했죠. 아내가 담근 김치로 끓였는데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.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. 그럼 그 레시피 아세요? 박 사장의 질문에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물론이죠. 지금도 손으로 느껴져요. 그날부터 두 사람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. 최 노인의 기억 속 레시피와 박 사장의 현대적 감각이 만나 새로운 맛이 탄생했습니다. 주말에는 식당 인테리어도 손봤습니다. 낡은 벽지를 새로 바르고 테이블을 다시 칠했습니다. 최 노인은 벽 한쪽에 오래된 사진틀을 걸었습니다. 30년 전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식당 사진이었습니다. 이 자리 여기 걸어도 될까요? 박 사장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당연하죠. 이 식당의 역사잖아요.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. 옛날 행복식당 주인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오래전 단골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. 아니,
최 사장님 아니신가요? 정말 오랜만입니다. 최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을 맞았습니다. 어머, 정말 20년 만인가요? 박 사장은 그런 재회의 순간들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. 옛 손님들은 새로운 사장과 옛 사장이 함께 운영한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.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요? 정말 영화 같네요.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. 식당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. 아니,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. 사람들은 이곳을 감동의 식당, 인생 식당이라 불렀습니다. 단순히 밥을 먹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. 최 노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예전처럼 조용하고 무표정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. 이제 그는 항상 웃었고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으며 일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. 마치 20년 전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. 어느 일요일 두 사람은 식당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. 행복식당, 1995년 창업이라는 문구와 함께 작은 글씨로 박순자 최영수 공동운영이라고 적었습니다. 간판이 걸리자 최 노인은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. 감사합니다, 사장님. 정말 감사합니다. 박 사장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. 우리 사장님이라고 불러요. 이제 여긴 우리 둘의 식당이에요.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. 네, 우리 사장님.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. 저녁 영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늘 하던 대로 차를 마셨습니다. 어르신, 행복하세요? 박 사장이 물었습니다. 최 노인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. 2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해요. 아니, 30년 만에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. 왜요? 예전에 주인이었을 때보다도요? 박 사장의 질문에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예전엔 혼자 다 짊어지려 했어요. 근데 이제는 그는 박 사장을 바라봤습니다. 함께 나눌 사람이 있잖아요. 그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. 밤하늘에는 별이 빛났습니다. 식당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따뜻했습니다. 두 노인은 오래도록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과거의 아픔도, 현재의 기쁨도, 미래의 꿈도,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.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. 어느덧 최 노인이 식당에서 일한 지 1년이 되어 갔습니다. 행복식당은 이제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. 맛도 맛이지만 두 노인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박 사장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. 고혈압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. 의사는 일주일 정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. 박 사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. 어르신 미안해요. 일주일간 식당을 쉬어야 할 것 같아요. 하지만 최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. 무슨 말씀을요? 제가 지킬 수 있어요. 박 사장은 놀랐습니다. 어르신 혼자서요? 최 노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. 혼자가 아니죠. 사장님 마음도 함께 있잖아요. 걱정 마세요. 제가 잘 지킬게요. 다음 날부터 최 노인은 혼자 식당을 운영했습니다.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.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. 처음엔 걱정했던 단골 손님들도 차츰 안심했습니다. 최 노인은 박 사장 못지않게 훌륭히 식당을 지켜냈습니다. 오히려 손님들은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. 어르신 혼자 하시느라 힘드시죠? 응원합니다. 젊은 손님들이 격려했습니다. 우리 사장님 빨리 나으시게 맛있게 먹고 갈게요. 아이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. 최 노인은 그런 손님들에게 감사했습니다. 바쁜 와중에도
최 노인은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. 저녁 영업이 끝나면 도시락을 싸서 박 사장에게 가져갔습니다. 오늘 새 손님이 세 팀이나 왔어요. 다들 사장님 빨리 낫길 기다린대요. 박 사장은 그런 최 노인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. 어르신 정말 고마워요. 저 없이도 이렇게 잘하시네요. 박 사장의 말에 최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. 아니에요. 사장님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. 사장님이 저를 믿어주셨잖아요.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. 일주일이 지나고 박 사장이 퇴원했습니다. 식당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. 최 노인이 혼자서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. 깨끗한 주방, 정돈된 홀, 신선한 재료들, 그리고 카운터 위에는 메모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. 사장님, 퇴원 축하드려요. 우리 식당은 사장님과 저 없이는 안 돌아가요. 우리 둘이서 함께 지켜나가요. 최영수 올림 박 사장은 그 메모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. 그리고 최 노인을 꽉 안았습니다. 고마워요. 정말 고마워요. 그날 저녁 식당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. 단골 손님들이 모두 모여 박 사장의 퇴원을 축하했습니다. 최 노인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.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. 밤이 깊어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. 최 노인은 창가 자리, 자신이 10년 동안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.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. 이젠 진짜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온 것 같네. 박 사장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. 어르신, 처음부터 여기가 어르신 자리였어요. 최 노인은 고개를 돌려 박 사장을 바라봤습니다. 아니에요. 제가 잃어버렸던 자리를 사장님이 지켜주셨고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.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. 어둠 속에서도 식당의 간판 불빛이 환하게 빛났습니다. 행복식당, 1995년 창업. 그 밑에 작은 글씨, 박순자 최영수 공동운영. 그들의 이름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. 다음 날 아침, 최 노인은 평소보다 더 일찍 식당에 도착했습니다. 그리고 정성스럽게 문을 닫고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정돈했습니다. 모든 게 완벽히 준비되었을 때 문을 열었습니다. 그리고 밖을 내다봤습니다.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. 단골들, 새로운 손님들, 가족 단위, 혼자 온 사람들. 다양한 사람들이 행복식당을 찾아왔습니다.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. 이 집밥은 정말 특별해요. 마음이 담겨 있어요. 최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. 어서 오세요. 행복식당입니다. 그 순간 박 사장도 도착했습니다.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리고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. 아침 햇살이 식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. 손님들의 웃음소리, 밥 짓는 소리, 국 끓는 냄새,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. 최 노인은 주방에서 일하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.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. 잃었다 다시 찾은, 그래서 더 소중한 행복. 그리고 식당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. 한 그릇의 밥상에 담긴 인연, 10년을 기다린 귀환,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. 행복식당은 오늘도 문을 열고 사람들을 맞이합니다. 마음을 담은 밥 한 그릇으로